최근 해외 거주 경험과 관련된 문화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 외국인 유진 씨의 영상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관광지로서 미국 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 사회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문화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한국의 모든 요소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며 초기에는 아니, 한국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미국과는 전혀 다른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진 씨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 영상이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 씨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별로라고 여겼지만 일주일 정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난 후에는 오히려 한국이 더 좋다고 느끼게 되며 결국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역설적으로 더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특정 생활 양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당황하며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다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그 편리함 때문에 한국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오히려 불편함에 몸서리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진 씨 역시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부정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좋아졌다고 느끼게 된 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논쟁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충격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좋아진 것으로 새벽 3시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나 장마철인 7월에 도착했을 때의 스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날씨가 쾌적하고 숨쉬기 좋으며 무엇보다 편의점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교통체증만큼은 정말 끔찍하며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소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로 1리터짜리 아이스커피가 단돈 $3, 약 3,000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갑자기 여성이 예쁘다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한국 여성들은 당연히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언급된 3,000원짜리 1리터 커피는 이처럼 거대한 용량을 자랑하는 커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인들조차도 이러한 대용량 커피를 처음 접했을 때는 놀란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 커피를 처음 마실 때 불편해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둘째, 이 많은 양을 하루 안에 다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반값으로 팔고 작게 만들지 왜 이렇게 판매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거대한 커피가 한국에서 고작 3,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스타벅스의 경우 이보다 작은 커피가 6,000원을 호가합니다. 전해 듣기로는 커피의 원가는 사실상 그리 비싼 편이 아니며 대부분은 브랜드 가치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 사실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한국 사람들이 이처럼 거대한 괴물 커피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대용량 커피를 계속 마시다가 나중에는 그 양에 완전히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이즈가 아니면 커피를 마셨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부분에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며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진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이 거대한 커피 브랜드 중 가장 유명한 커피와 관련하여 이 브랜드를 광고하는 모델이 한국의 유명 축구 선수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잠깐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축구 선수가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질문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는 축구가 아직 대중적으로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축구 팬들은 모두 이 선수를 알고 슈퍼스타로 대우하지만 미국 사회 전반에서는 인지도가 낮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축구, 즉 미식 축구가 따로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슈퍼볼, 슈퍼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심지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 같은 국제적인 축구 선수조차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축구보다는 미식 축구가 더 유명하며 농구와 야구는 다른 나라보다 인기가 높지만 축구는 아직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이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제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커피 이야기로 돌아와 한국에서의 커피는 많은 부분 충격적이며 이러한 대용량 커피를 계속 마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왠지 모르게 커피의 양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커피가 계속 채워지고 마실 수 있었는데 미국에 오고 나면 양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다가 미국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마치 커피를 마시는 도중에 갑자기 내용물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내가 마시다가 어디 흘렸나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개인이 느끼는 커피의 용량이 훨씬 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길게 다녀온 사람들은 미국 스타벅스에서 항상 가장 큰 벤티 사이즈를 주문하게 되는 특이한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해 집에 돌아와 마시다가도 커피가 예상보다 빨리 사라져 다시 편의점에 가서 다른 커피를 사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 차이가 또 한 번 느껴집니다. 집에서 커피가 더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을 간다는 행위 자체가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떨어진 것을 깨닫고 외부로 나가 커피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하여 사고방식이 한국화된 결과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평생을 살면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밤늦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편의점에 갈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제공하는 가장 압도적인 변화 요소입니다. 유진 씨 역시 한국에서 오래 살면 생길 수 있는 일종의 부작용으로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일단 대형 마트, 월마트 같은가 멀리 떨어진 곳에만 위치해 있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코스트코 같은 거대한 마트를 방문합니다. 가족이 한번 마트에 가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정에는 팬트리, 식료품 저장실이라는 별도의 방이 있어 거기에 대량으로 구매한 물건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잠시만 살아도 물건을 미리 사놓을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필요하면 그냥 나가서 사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눈을 뜨면 어디든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편의점이 가깝다고 말할 때의 기준은 차를 타고 약 67분 거리 안에 있으면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는 것입니다. 차로 67분이면 걸어서는 약 20,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가까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면 걸어서 솔직히 1분 안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편리함 덕분에 물건을 미리 사놓거나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믿기 힘든 나라냐면 라면을 끓이던 도중 발생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제 지인인 민수 씨는 한국에서 3년 넘게 살아서
이미 입맛까지 완전히 한국인화된 친구입니다. 민수 씨는 라면을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라면을 끓이던 도중에 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민수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라면이 끓고 있는 도중에, 물론 가스가 아닌 인덕션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 밖에 나가서 밥을 사왔습니다. 이것은 미친 행동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집을 태우려고 작정한 거냐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집에서 편의점에 가려면 일단 무조건 차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가 없으면 오토바이라도 타고 편의점에 가야 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또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화장실 구조입니다. 미국은 샤워 공간, 세면대, 변기가 명확하게 분리된 느낌이라면 한국은 그렇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이 사방으로 튀어 휴지가 젖는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며칠만 살아도 이 구조에는 적응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한국식 화장실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왜 한국 샤워 방식이 더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식 샤워 화장실 구조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방식이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다른 미국인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영상 속 미국인은 자신의 한국집 욕실을 보여주면서 샤워 공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샤워기는 기본적으로 천장에 달려 있으며 욕실 전체가 샤워 공간이 됩니다. 즉, 욕실 안에 서서 샤워를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욕조나 샤워 부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그냥 욕실 전체가 샤워실인 셈입니다. 바닥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미용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샤워기 헤드를 구매하면 필터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영상 속 화자는 자신의 오래된 필터를 보여주며 교체가 시급함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물에 비타민C나 피부 또는 모발 건강에 좋은 다른 비타민을 첨가하는 필터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돗물 자체는 괜찮지만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진 씨는 이 사람이 언급한 필터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신기해서 필터를 사용해 보았지만 친구들의 집이나 공중 목욕탕의 샤워 시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부족한 품목입니다. 영상 속 미국인이 한국 샤워 필터를 많이 써서 머리와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지만 유진 씨의 생각으로는 필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의 수돗물이 미국의 수돗물보다 훨씬 깨끗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이러한 필터 같은 것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한국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여 화장실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필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싱크대에서는 미국 대부분의 집이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크대의 물은 우리가 그릇을 씻거나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물까지 마시게 되는 등 우리 몸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싱크대에는 필터를 끼우고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필터가 없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필터를 매달 교체해주는 서비스까지 많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한국에 코웨이 같은 회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 이 광고 모델인 코웨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수기를 집에 설치해주고 매달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기술자가 방문하여 필터를 교체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가 딱히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필요한 서비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서비스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정수기 서비스가 아니라 수돗물 필터를 교체해주는 서비스에서 먼저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코웨이나 다른 정수기 회사들이 필터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미국인들이 싱크대에 필터를 장착하고 교체하는 서비스를 보고 벤치마킹한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끓이는 경우를 흔히 목격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미국에서 수돗물을 그냥 넣고 끓이면 냄비에 하얀색 잔여물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는 물이 석회수이기 때문에 끓이면 침전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돗물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끗한 수돗물 덕분에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차 문화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차 문화는 있지만 한국이 특히 더 발전한 이유는 수돗물을 그냥 끓여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결명자나 보리 같은 것을 넣고 직접 차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레스토랑에서 물이 특별하게 제공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식당에 가면 보리차나 녹차가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특별한 물이 제공될 때 바로 레몬즙을 섞은 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돗물을 끓여서 차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차가운 물에 레몬을 넣는 것이 더 편리한 대안이 된 것입니다. 더 이야기할 내용이 많지만 이는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은 한국 생활에서 어떤 점이 가장 충격적이거나 편리했나요? 혹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